탁월한 학생은 아니었다 그래요. 가문의 수치라고 얘기를 했었노라. 직업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둔형 학자. 그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직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만 해도 한 2,000명?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이 뭐였느냐? 그래요. 부럽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그런 다윈, 제 생각에는 잊으셔도 됩니다. 최재춘입니다. 시작으로 인간 다윈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다윈은 사실 그렇게 탁월한 학생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 다윈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가문의 수치라고 얘기를 했었노라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의과대학 아니면 신학대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만들려고 에든버그 대학에 생물학과에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뭐 공부 잘 안 하고 뭐 개구리 해부하다가 도망가고 뭐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되라 그래서 신학대학 준비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와중에 다윈의 외삼촌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님하고 속닥속닥 얘기를 해갖고 비글호라는 탐험선 거기에 태워줘요. 그때가 대영 제국이 막 이렇게 형성되던 때니까 영국이 세계 탐험선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비글호도 이제 그런 탐험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탐험선의 선장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그 통제가 안 되면 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대요. 근데 거기에 또 따라오는 패키지 중에 하나가 박물학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 달 후면은 어디에 도착합니다. 거기 가면 이런 게 있고요. 뭐 그 나라에는 이런 재밌는 풍습이 있고요. 이제 앞에 앉아서 이걸 제잘거려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다윈이 꿰찬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윈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1831년에 떠나서 1836년에 영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한 3년 걸릴 줄 알고 다윈이 올라탔는데 5년이 걸렸어요. 펠머스 항구에 돌아왔을 때 다윈 아버지가 직접 저 한국까지 나와서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는 가문의 수치에서 가문의 영광으로. 다윈은 이미 그때 영국에서 굉장한 유명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탐험선을 타고 돌면서 화석이고 뭐 동물, 식물 채집을 해갖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요즘 이제 부르는 대형 박물관 거기다가 제일 많이 표본을 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런던 타임스에 뭐 찰스 다윈이 이런 걸 보내왔다 뭐 그렇게 보도도 잘 나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런던 타임스에 다윈이 그 여행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윈은 직업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글호의 그 자연학자로 탄 거를 직업으로 쳐주면 그게 유일한 직업인 거예요. 도대체 다윈은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사실은 부럽죠. 우리 같은 사람이 다윈을 보면 부러워요. 우리는 대학 교수 하면서 계속 논문을 내지 않으면 총장님한테 불려와서 혼나거든요. 뭐 연구비 따와야 되고 뭐 이러는데 다윈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직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윈이 결혼을 사촌이랑 하잖아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거든요.
사촌 에마랑 결혼을 이제 하는데 그 에마의 아버지는 웨지우드라는 분이에요. 저 현대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웨지우드 코너가 영국의 유명한 도자기 회사잖아요. 그 회사의 총수가 다윈의 장인인 거죠. 다윈 아버지는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고,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두 양반이 결혼 선물로 돈을 마련해 주는데 사실상 다윈 가족이 그 돈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윈은 직장이라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남겨놓고 간 돈이 처음에 아버지와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대단하죠. 직장도 없었는데. 답이 뭐였느냐? 재테크예요. 다윈이 돈 굴리는 거 나보다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다윈이 그 아버지가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돈을 굉장히 벌어요. 또 돈 잘 굴리는 거 못지않게 마케팅 아이디어도 굉장히 했던 사람이에요. 종회기원 보면요, 뜻밖의 일장이 사육과 재배하에서 발생하는 변이, 2장이 자연상태의 변이, 3장이 생존투쟁, 4장이 자연선택, 이렇게 나가요. 이 책은 자연선택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첫 장에 가축들, 농작물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변이에 대해서 끝도 없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윈이 돌아와서 연구한 순서대로 책을 썼구나 이랬어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요, 다윈이 책 팔아먹으려고 제일 재미있는 내용을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냐면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품종 만드는 거에 열광하던 시대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못 보던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닥스훈트가 나타나고 치와와가 나타나고, 누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개 품평회에 나와서 막 보여주고, 그게 가장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내 책에 제일 먼저 지금 사람들이 제일 읽고 싶어하는 부분부터 쓰면서 독자들을 끌어안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쓴 책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요, 내자마자 초대박을 칩니다. 나온 날 절판, 나온다는 이제 얘기 듣고 한 며칠 전부터 주문을 받은 게 나온 날 그냥 다 해서 출판되는 날 재판을 찍는 진기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참 생각해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윈을 은둔형 학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도시의 생활이 싫어서 시골로 낙향을 하고 뭐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다윈은 누룽지 런던에 살고 싶어 했어요. 그 학문의 한복판에 뭔가 그 사람들의 시선도 좀 받고 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때가 런던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던 시절이거든요. 다윈이 천식이 좀 있었고 이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다윈한테 너 런던에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다운이라는 런던에서 한 2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이사를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에는 있고 싶고, 그래갖고 다윈이 선택한 게 편지 쓰는 일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집배원이 다윈 집에는 하루에 2번도 왔다 그래요. 다윈이 하도 편지를 많이 쓰니까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만 해도 한 2,000명 정도 돼요. 저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다윈 코레스폰던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다윈 편지가 거의 15,000통이 수집이 돼 있고요. 다윈의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기로 당신이 사는 그 앞바다에 따개비가 뭐 한 5종 정도가 사는 걸로 아는데 내가 갈 수만 있다 그러면 가서 채집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혹시 당신이 시간 날 때마다 내려가서 그 한 종마다 한 100개씩 5종을 다 해서 나한테 보내준다면 과학 발전에 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 참 보면 너무 웃겨요. 어떤 것들을 읽어보면 다윈이 부탁한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하나 보고 뭔지 알려달라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뭘 심어가지고 키워서 거기서 무슨 색깔의 꽃이 나오는지 내년에 나를 알려주면 좋겠다. 꽁꽁 물을 주었죠. 한 땅, 이 땅, 씩씩씩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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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났어요. 싹싹 싹이 났어요. 또 물을 주었죠. 그 다윈은 하여간 이 세상 온갖 사람들을 다 부려먹었어요. 이걸로. 그냥 뭐 당신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걸 할 수나 있겠느냐 뭐 이러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자료들을 집안에 앉아가지고 모으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은둔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윈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면서 세상과 소통했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요. 실제로 다윈이 종회기원을 개정판을 6번을 냅니다. 12년에 걸쳐서 6번의 개정판을 내는데 그 개정판 6번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렇게 내놓으면 독자들이 편지를 와요. 그 대목은 뭔가 이상했다. 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 근데 그 다음번 개정판에 보면 다윈이 그거에 대해서 전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또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윈이 그냥 아주 그 고집스럽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참 생각해 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그런 다윈은 제 생각에는 잊으셔도 됩니다.